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갑은 지켜드리는 작은 유튜버 궁금하기입니다. 이번 Z 플립 6에서 궁금한 건 하나였습니다. 튼튼해졌다고 하더라고요. 튼튼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더욱 두꺼워진 유리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는데 얼마나 두꺼워졌길래 튼튼해졌다고 자랑하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겸사겸사 지난번 실수를 만회하고 싶다는 마음에 구매해봤습니다. 지난 플립5를 리뷰하던 중 방수 테스트를 진행하며 안타깝게 사망해버리고 말았는데요. 이후 정말 많은 분들의 진심 어린 조언을 통해 스마트폰 방수 테스트는 부서진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소중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번 시간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파손되기 전에 조금 더 꼼꼼하게 확인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플립6는 전작과 어떤 부분이 달라졌을지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되더라고요. 무게는 약 190g으로 티 안 나게 야금야금 무거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야금야금 높아지는 무게는 크게 체감될 정도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근육량 증가를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렵겠다는 느낌이었지만 야금야금 높아지는 렌즈 높이는 삼성이 추구하는 방향이 내가 생각했던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큰 차이가 있다고 느꼈던 부분은 내부 테두리 부분으로 전작 플립5부터 물방울 힌지가 적용되면서 접히는 부분의 틈새가 줄어들도록 만들었는데요. 접혔을 때 생기는 미세한 틈새를 보완하기 위해 모서리 부분에 튀어나와 있던 부분을 제거하면서 0.05mm의 틈새도 용납하지 않도록 만들어 먼지 유입을 최소화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신기하다고 느꼈던 부분은 렌즈 테두리에 단차가 존재하고 좌우 렌즈의 단차가 미묘하게 다르다는 부분이었는데요. 의도하고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지만 단차가 높은 부위는 0.1mm의 틈새가 존재하는데 어째서 이런 모습이 발생하는지 전작을 확인해보니 렌즈 테두리가 디스플레이 유리 하단에 심어져 있는 전작과는 다르게 시중에 판매하는 테두리 링과 같이 부착하는 형태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틈이 좁은 부분은 잘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커스텀을 위한 용도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었는데요. 보호링이 제거된 렌즈를 가만히 바라보다 보니 더 늦어지면 또 혼날 것 같다는 생각에 바로 확인해봤습니다. 수심 5cm에서 5분 동안 버텨준 뒤 카메라 작동 상태를 확인해봤는데요. 아무리 닦아주더라도 사라지지 않는 물방울 필터는 밋밋한 사진에 특별한 효과를 더해주기 참 괜찮은 것 같다는 마음이었지만 반대쪽까지 침투해버린 렌즈 습기와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켜지지 않는 카메라 어플을 바라보며 이번 방수 테스트도 실패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방수가 되지 않았던 건지 궁금한 마음에 간단하게 열어서 확인해봤는데요. 렌즈 주변에 방수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지만 렌즈 안으로는 물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 렌즈 커버가 굳이 부착식으로 변경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니 점점 높아지는 경제난 속에 어쩌면 렌즈 파손만으로 디스플레이까지 교체하는 게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한 삼성의 배려일지도 모르겠다는 어쩌면 렌즈 파손만으로 디스플레이까지 교체하는 게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한 삼성의 배려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도는 5번입니다. 테두리는 강화된 아마알루미늄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경도 4번으로 쉽게 스크래치가 생기던 유광 프레임에 비해 스크래치 내성이 높아진 모습으로 경도 4번에서도 강한 힘으로 긁게 된다면 미세한 스크래치는 발생하지만 일상적인 환경에서 생길 정도는 아니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일반론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5번이라고 보는 편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조금 더 각진 테두리로 변경되었다는 부분인데요. 각진 테두리로 변경되면 그립감은 조금 낮아지더라도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때 유리의 약한 모서리 부분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막아주는데 지난 리뷰에서 모서리가 둥글게 변경되며 조금 약해졌다 느꼈던 아이폰 15 프로는 실 사용 환경에서 문제가 있을지 궁금하다는 생각에
생폰으로 사용하며 지내본 결과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파손된 부분을 살펴보면 모서리 찍힘으로 인해 파손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왕 박살난 거 각진 테두리가 내구성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두드려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같은 유리가 아니기 때문에 유리 차이도 있겠지만 테두리가 상당 부분 막아주어 더욱 잘 버텨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지금 튼튼한 테두리가 다 무슨 소용이냐는 마음이었기에 이번 모델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차이는 1년 번호 표시가 사라졌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경도는 2번입니다. 가장 기대했던 부분은 더욱 튼튼해졌다는 디스플레이인데요. 더 튼튼해졌다고 하더라도 보호 필름은 그대로 부착되어 있는데 보호 필름을 제거하더라도 여전히 눌림 자국과 스크래치가 발생하는 것을 통해 충격 흡수를 위한 필름층은 그대로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개선되었다고 느꼈던 부분은 접히는 부분으로 주름이 많이 사라졌다는 건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중간중간 푹 꺼지는 부분이 있던 전작에 비해 꺼지는 부분 없이 매끄러워졌다는 것이 가장 크게 개선되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충전 테스트는 2개 살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박스를 뜯자마자 방전하고 미리 확인해봤는데요. 삼성의 25W 충전을 상징하는 초고속 충전 로고가 표시되는데 최대 20W까지만을 지원하고 38도를 넘어가면서 15W로 낮아지는 모습으로 Z 플립6는 여전히 초고속 충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5에서 95%까지 확인해보니 충전 시간은 약 1시간 8분, 충전 시작 약 8분 만에 출력 제어가 시작되던 이전 모델에 비해 더 오랜 시간 최대 출력을 유지하는 것을 통해 베이퍼 챔버로 변경되며 열을 배출하는 능력이 더 좋아졌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요. 더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열이 하단까지 골고루 확산되는 바형 스마트폰에 비해 온도 경계선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폴더블 스마트폰은 열을 하단까지 내리는 방법만 강구한다면 성능 유지력을 더욱 높일 수 있겠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삼성 스마트폰의 화면 설정은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밝은 화면을 보기 위해서는 더 밝게 기능을 사용하고 더 밝게보다 더 밝게 보기 위해서는 밝기 최적화를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은 여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외부 디스플레이에 더 밝게 기능이 없다는 건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더 밝게보다 더 밝은 밝기 최적화가 있기 때문에 그게 섭섭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기회로 편안한 화면과 색상 최적화 기능도 간단하게 확인해봤는데요. 편안한 화면은 개인 설정에 따라 더욱 편안하면서도 노란 화면으로 감상할 수 있고, 색상 최적화 기능은 주변 밝기에 따라 화이트 밸런스를 조절하는 기능이라고 하는데, 더 밝기 기능이 켜진 상태에서 어떤 방식으로 조절되는지 비교해보니 편안한 화면의 경우 붉은 빛은 유지한 채 그린과 블루라이트를 낮추는 형태로 조절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색상 최적화 기능은 주변 조명 상태에 따라 그린라이트가 변경되며 색감을 조절하는 모습으로 모든 조건에서 그린라이트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썸 탈 일은 줄어들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송함 정도는 6번입니다. 이번 플립6의 외부 디스플레이는 전작과 동일하게 코닝의 빅터스2 유리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플립5의 빅터스2 유리는 정면보다 모서리가 굉장히 튼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미 파손된 부분과 배터리를 비해 확인하다 보니 더 자세히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오히려 조금 약해진 것 같다는 느낌에 하단 유리를 이용해서 추가로 확인해보니 지난 빅터스2 유리와 유사하게 정면에 비해 모서리가 굉장히 튼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같은 유리라고 할지라도 부착된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궁금했던 부분은 역시 내부 디스플레이였는데요. 전작에서 마치 쿠쿠다스 같았던 모서리에 굉장히 실망해버리고 말았는데 얼마나 튼튼해졌길래 자랑하는 건지 바로 확인해봤습니다.
힘없이 부서지던 전작에 비해 굉장히 튼튼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모서리뿐만 아니라 정면 부분 역시 더욱 체감되게 튼튼해졌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내부 디스플레이는 충격으로 인해 파손될 위험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렌즈는 굉장히 튼튼하고 전작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힘없이 부서졌던 렌즈 테두리 하단이 사실은 더 튼튼하다는 것을 통해 어쩌면 내구성 테스트는 측정 장비보다 몽키가 더 전문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에 출시한 삼성 Z 플립 6는 박스를 열어보자마자 디자인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분해한 뒤 다시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요. 분해가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방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사용하긴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 폴더블 스마트폰의 분해는 다른 스마트폰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기 때문에 언박싱 레벨을 더욱 향상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모두 열어본 뒤 전작과 달라진 점 위주로 확인해봤는데요. 먼저 배터리부터 확인해보면 상단 130, 하단 170mAh로 총 300mAh 증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접히는 부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힌지는 다시 결합해준 상태에서 비교해봤는데요. 전작에서 보이던 빈 공간들이 메꿔진 형태로 개선되어 파이는 현상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만져봤을 때 전작에서는 살짝 거친 느낌이 들었던 데 비해 전체적으로 많이 부드러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궁금했던 부분은 역시 더욱 튼튼해진 내부 디스플레이였는데요. 머리가 카메라를 가리던 말던 조심스럽게 유리층을 분리하다 보니 가장 궁금했던 작고 소중한 친구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두께는 0.03mm로 기존 0.03mm에서 미세하게 두꺼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전체 두께는 달라졌는지 궁금한 마음에 비교해보니 미세하게 유리 두께만큼 두꺼워졌다는 것을 통해 필름층의 두께는 변경되지 않았고, 접히는데 무리 없는 선에서 유리 부분만 두꺼워졌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렌즈가 사망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조심스럽게 분리해서 확인해보면 이미지 센서 내부에 물이 들어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것을 통해 렌즈가 파손되거나 보호캡이 분리되면 방수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기존 그라파이트에서 열 배출 능력을 향상시킨 베이퍼 챔버는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을 디스플레이를 통해 배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경로는 3번이었습니다. 베이퍼 챔버를 부착하고 부착하지 않은 상태를 비교해보면 부착된 쪽의 열이 더 골고루 분산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열이 골고루 분산되더라도 하단으로까지는 열이 확산되지 않는 모습으로 힌지 부분이 상단과 단절되어 있고, 힌지 자체가 열 전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하단까지 열이 잘 확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4V부터 일자로 변경되면서 여러가지 이슈가 있었던 스피커망은 안쪽으로 살짝 꺾이도록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꺾이도록 변경되어 더 이상 유심핀으로 스피커망을 관통할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말았지만,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밀어주다 보면 방수실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결론,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갤럭시 Z 플립 6는 조금 더 완성도 높은 구조와 각진 디자인이 너무나도 이쁘고 마음에 들지만, 렌즈 부분의 단차 관련해서는 내가 구매한 제품만 이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혹시 구매하신 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유가 어찌되었던 간에 아무쪼록 다음 모델에서는 개선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번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여러분과 함께 리뷰하며 배워가는 성상용 유튜버 궁금하기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